없으면 나가! 6개월치 밀린 월세. 67살 건물주 윤말자는 반지하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6살 아이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은팔찌가 그녀의 심장을 멈췄습니다. 29년 전 병원에서 사라진 딸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팔찌. 세상에 단 2개뿐인 특수 제작 팔찌가 어떻게 저 아이 손목에 있는 걸까요? 쫓아내려 했던 세입자. 혹시 그녀가 잃어버린 딸은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용산 후암동. 오후 3시. 재개발 예정 구역 곳곳에서 망치질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덤프트럭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오고 먼지가 회색 커튼처럼 공기를 덮었습니다. 벽마다 붙은 철거 예정 스티커가 햇빛에 발해 있었죠. 말자는 낡은 3층 빌라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67살.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손에 든 건 독촉장 3장. 6개월치 밀린 월세. 오늘로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반지하 철문 앞에 섰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문짝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말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대신 발로 쿵쿵 찼죠. 문이 열렸습니다. 29살 김다경이 나타났습니다. 묶지 못한 머리, 퀭한 눈, 앞치마에는 라면 국물이 튀어 있었어요. 말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훑어봤습니다. 월세, 언제 줄 거야? 말자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다경은 시선을 피했어요.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는. 이번 주? 지난달에도 그랬잖아. 돈 없으면 나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쪽에서 6살 하루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치마를 붙잡고 올려다보는 녀석. 말자의 시선이 그 작은 손목에 고정됐습니다. 은팔찌, 가느다랗지만 선명한 문양. 낡았지만 빛을 머금고 있는 은빛. 말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 팔찌, 그 문양. 말자는 무의식적으로 현관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바닥엔 장난감 로봇이 굴러다녔어요. 부엌 식탁 위에는 미개봉 고지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낡은 비닐 파우치. 그 안에서 또 다른 은팔찌를 꺼냈죠.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똑같았어요. 문양도 크기도 낡은 정도까지. 뒷면을 뒤집어 봤습니다. 다연 1996. 음각으로 새겨진 글씨. 말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났어? 말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경은 당황했어요. 그게 병원 앞 유기암에서. 유기암? 네. 하루랑 같이 있었어요. 다른 건 정말 몰라요. 말자는 아이의 손목을 다시 봤습니다. 팔찌를 더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으려는 순간 계단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택배요. 편의점 알바 오수달이었습니다. 4층에 사는 32살 청년. 택배 상자를 안고 헐레벌떡 내려오더니 분위기를 읽었죠. 뭐야, 무슨 일이에요? 사장님, 세상은 원래 선불제잖아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엉뚱한 농담이었지만 말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팔찌에만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구청 주무관 찻불불이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45살 재개발 민원 담당. 매뉴얼에는 익숙하지만 현장에선 늘 당황하는 공무원이었죠. 저기, 재개발 안내문 전달차 왔는데요. 법대로 하려니까.
법이 너무 느려요. 하. 어색한 웃음. 하지만 말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말자는 다경을 다시 봤습니다. 그 팔찌, 더 보여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경이 하루를 뒤로 숨겼습니다. 녀석이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봤죠. 안 돼요. 하루 거예요. 다경이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말자는 한 발 물러섰어요. 손에 든 독촉장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월세 안 들어오면 나가야 돼. 말자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3층 집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은팔찌. 29년 전 잃어버린 딸 다연. 생후 3개월이었던 그 아이. 병원 신생아실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CCTV도 없던 시절. 경찰도 포기했던 사건. 남편 창수는 그 일로 3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찾아 헤매다 심장이 멎었던 거죠. 말자에게 남은 건 은팔찌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팔찌가 반지하 아이 손목에 있었습니다. 말자는 거실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은 곳에 숨겨둔 남편의 유품 상자. 먼지를 털어내고 열어봤어요. 낡은 비디오 테이프 1개,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메모들. 테이프를 손에 쥐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까 망설였죠.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확인이 먼저였어요.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봤죠. 다경이 하루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편의점 방향. 녀석의 손목에서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말자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심과 희망.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지인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김다경이란 사람 알아봐줘. 전 거주지, 출생신고, 병원 기록. 전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서 재개발 현장 소음이 들려왔어요. 골목 끝 벽에는 철거 예정 스티커, 붉은 글씨. 시간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진실을 찾을 시간도.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풀었다 쥐었다 반복했어요. 29년. 딸을 잃고 산 세월. 그 긴 터널 끝에 빛이 보이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일까요? 말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팔찌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11시. 말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테이프. 남편 창수가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녹화한 거였어요. 한 번도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은팔찌. 그 팔찌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1999년 여름. 병원 복도가 보였어요. 카메라를 든 창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창수가 카메라를 향해 앉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패인 눈. 말자는 숨을 멈췄어요. 말자야. 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내가 먼저 가게 될 것 같구나. 심장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의사가 그러더라. 그래서 이걸 남긴다. 창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다연이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3년을 찾아 헤맸는데 흔적도 못 찾았어. 경찰도 포기했고 나도 이제. 창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말자야, 포기하지 마. 사람만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가족이란 건 그런 거야. 피로 이어진 인연은 끊을 수가 없어. 말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창수가 손에 든 은팔찌를 카메라에 가까이 댔습니다. 이 팔찌 기억하지? 다연이가 차고 있던 거. 세상에 단 2개뿐이야. 특수 제작한 거라 똑같은 게 없어. 안쪽에 제작자 서명도 새겨져 있고 창수는 팔찌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보일 만큼 작은 각인. 제작자의 사인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만약 이 팔찌를 찬 아이를 발견하면 그게 우리 다연이야. 틀림없어. 창수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자야,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 화면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우리 조카, 도연이. 그 애를 조심해. 내가 확실한 증거를 못 찾았지만 다연이가 사라진 날 병원에 도연이가 있었어. CCTV는 화재로 다 타버렸지만 출입 기록엔 남아있더라고.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가족이라서 의심 안 했어. 하지만 난 알아. 그때 도연이가 재개발 조합이라면서 돈에 쪼들렸던 거. 혹시 다연이를 팔아넘긴 건 아닐까? 창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말도 못했어. 하지만 말자야, 만약 다연이를 찾으면 도연이를 조심해. 절대 믿지 마.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지직거리며 검게 변했어요. 말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도현, 조카 박도현. 지금은 후암동 재개발 조합 이사. 말자에게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했던 바로 그 사람. 그리고 다경의 메모에서 본 이름. 도연이 다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설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박도연도 같이 조사해줘. 전부.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걸립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편의점 앞 수달이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지나가는데 수달이 손을 흔들었어요. 사장님, 어제 그 세입자 아주머니 진짜 힘들어 보이던데요. 아이도 있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말자는 멈춰섰습니다. 내가 대신 내줄 거야? 에이, 그건 아니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남이에요? 같은 동네 사는데 가족 아니겠어요? 수달의 말이었습니다. 가볍게 던진 농담이었지만 말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가족, 피 한 방울. 말자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2시, 구청, 뿔뿔의 사무실. 말자가 찾아왔습니다. 저기, 세입자 신상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뿔뿔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라서요. 법적으로 열람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요.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뿔뿔은 말자의 얼굴을 봤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법 말고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법은 느리지만 마음은 빠르잖아요. 뿔뿔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말자에게 슬쩍 건넸습니다. 주소 하나. 김다경의 전 거주지였어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제 메모장에 있던 건데. 뿔뿔이 눈을 찡긋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후 4시, 말자는 택시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주택가, 문패도 없는 빈집 앞에 섰죠. 이웃집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전에 누가 살았어요? 아, 젊은 여자랑 애 하나? 3년 전까지 살았지. 근데 갑자기 이사 갔어. 애 아빠는 한 번도 본 적 없고
어떻게 사는 것 같았어요? 힘들어 보였지. 여자가 일을 3개나 했어. 식당, 공장, 편의점. 애는 혼자 집에 있고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현관 유리창을 들여다봤어요. 텅 빈 거실. 벽지가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말자는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경, 그 여자가 정말 다연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같은 팔찌를 우연히 얻은 걸까요? 그날 밤 10시, 말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족이란 건 그런 거야. 피로 이어진 인연은 끊을 수가 없어.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창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를 헤매던 모습, 사설탐정 사무실을 드나들던 모습, 밤새 전단지를 붙이던 모습. 찾을 거야. 죽어도 찾아낼 거라고.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연이든 아니든 진실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게 가족에 대한 마지막 의무였으니까요. 이틀 후, 오전 10시,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설탐정이었어요. 김다경,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자는 긴장했습니다. 수화기를 꽉 쥐었죠. 출생신고 기록이 이상합니다. 병원 출생 날짜랑 신고 날짜가 안 맞아요. 1달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양육자 기록도 없어요. 고아원 출신인 건 맞는데 어떻게 고아원에 들어갔는지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말자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박도연은요? 그쪽이 더 재밌습니다. 도연 씨가 1996년 당시 병원 출입 기록이 있어요. 사고 당일 오후 4시 신생아실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월 전 김다경 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기록도 있고요. 말자는 숨을 멈췄어요. 더 있습니다. 도연 씨가 후암동 건물주들한테 집중적으로 화재보험 가입시켰어요. 15건, 전부 3개월 내에. 수상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자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아래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다경이 하루 손을 잡고 나왔어요. 편의점 방향. 녀석은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말자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뒤따라 나갔어요. 편의점 앞. 수달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과자 코너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엄마를 올려다봤죠. 엄마, 이거. 다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돈 없어. 하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달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하루에게 건넸습니다. 야, 꼬마. 이거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을래? 버릴 건데. 하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다경이 말렸어요. 안 돼요. 공짜로 받을 순 없어요. 에이, 어차피 버릴 건데요. 안 먹으면 쓰레기통 직행인데 뭐. 수달이 하루 손에 과자를 쥐어줬습니다. 하루가 활짝 웃었어요. 말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몄어요. 편의점을 나온 다경과 하루. 골목 모퉁이로 사라졌습니다. 말자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수달이 인사했습니다. 아, 사장님. 어서 오세요. 저 세입자 늘 저래. 네. 아, 다경 씨요? 네. 항상 아이 먹을 것만 사고 본인 건 안 사더라고요. 안쓰러워요. 말자는 아무 말 없이 커피 하나를 집었습니다. 계산하고 나왔어요. 오후 2시 반지하 창문 앞.
말자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경이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하루는 마당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로봇 장난감을 굴리며. 그때 하루가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어요. 피가 났습니다. 엄마, 다경이 달려왔습니다. 하루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의 무릎에 입을 대고 호흡 불어줬어요. 아프지? 미안해. 엄마가 반창고도 없어서.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녁 6시. 조카 도연이 말자를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반들거리는 구두, 손에 든 서류 가방. 고모, 오랜만이에요. 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자는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야? 아, 재개발 보상금 건으로요. 고모 빌라도 이번에 포함되잖아요. 좋은 조건 나왔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말자는 훑어봤어요. 보상금 3억. 나쁘지 않죠? 이 동네 시세 생각하면 꽤 쳐준 거예요. 세입자는 어떻게 돼? 세입자요? 알아서 나가야죠. 보상 대상 아니에요. 도연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말자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너 세입자 김다경 알지?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그러나 곧 웃음을 지었어요. 모르는데요? 고모 세입자 이름까지 제가 왜 알아요? 보험 가입시켰잖아. 뭐? 3달 전에 다경이한테 화재보험 가입시켰어. 내가 다 알아. 도연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고모, 혹시 이상한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 내가 1996년에도 병원에 있었다며. 다연이 사라진 그날,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우연이었어요. 저도 병문안 갔던 거고,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그때도 지금도. 말자는 서류를 도연에게 던졌습니다. 나가.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고모, 후회할 거예요. 재개발 거부하면 보상금 한 푼도 못 받아요. 상관없어. 나가. 도연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봤어요. 도연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검은색 밴. 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날 밤 9시. 말자는 반지하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반창고와 소독약. 편의점에서 산 거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경이 나왔어요. 놀란 표정. 사장님? 말자는 아무 말 없이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애 무릎 다쳤더라. 이것 써. 다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말자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월세는 천천히 내도 돼. 다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대신 팔찌. 그거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알려줘. 진짜로. 다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 앞 유기암이요. 진짜예요. 1996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말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96년 여름. 다연이 사라진 그 해, 그 계절. 말자는 아무 말 없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다경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층 집 문을 닫았어요. 등을 기대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경이 1996년 여름에 유기됐다. 다연이 사라진 바로 그때.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말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다경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1996년 여름, 병원 앞 유기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습니다. 후암동 골목을 내려다봤죠.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한 밤, 개 짖는 소리만 멀리서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 유리창이 박살나는 소리. 말자는 귀를 세웠습니다. 반지하 쪽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연기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 불냄새, 불이야. 말자는 재킷을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소리쳤어요. 수달아, 불났어. 빨리. 4층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달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어요. 손에는 소화기. 어디요? 반지하.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반지하 철문 틈으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어요. 문 손잡이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말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발로 걷어찼어요. 다경아, 하루야, 나와. 안에서 기침 소리, 아이 울음소리,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수달이 몸을 던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문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쏟아졌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말자는 코와 입을 막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경아, 거실 바닥에 다경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루를 품에 안은 채 녀석은 연기를 마셔서 기침을 했어요. 말자가 다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끌어냈죠. 애부터 살려, 애부터. 말자의 외침이 밤을 갈랐습니다. 수달이 소화기를 뿌렸어요. 불길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창문 쪽에서 시작된 불, 커튼이 활활 타올랐어요. 말자는 하루를 안아 올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죠. 수달이 다경을 부축해서 끌어냈어요.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하루가 울고 있었어요. 말자는 녀석을 꼭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죠.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다경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침을 했어요. 연기를 많이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하루는 여기 있어. 괜찮아. 말자가 하루를 다경에게 건넸습니다. 다경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어요. 구급차도 함께. 소방관들이 불을 껐습니다. 반지하는 엉망이었어요. 검게 그을린 벽, 녹아내린 가전제품, 재가 된 가구들. 구급대원이 다경과 하루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말자가 따라 올라탔습니다. 저도 갈게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차 안. 다경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말자를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자는 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괜찮을 거야. 하루가 엄마를 붙잡고 있었어요. 작은 손, 손목의 은팔찌가 구급차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말자는 그 팔찌를 봤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켜야 해. 이 아이를, 이 여자를. 병원 응급실. 의사가 다경을 진찰했습니다. 연기 흡입이 심하네요. 입원 관찰 필요합니다. 하루는 괜찮았어요. 연기를 적게 마셨습니다. 엄마가 감싸 안고 있어서. 말자는 복도에 앉았습니다. 수달이 옆에 앉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다행이에요. 사장님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달이 물을 건넸습니다.
말자는 받아 마셨어요. 새벽 4시 경찰이 왔습니다. 간단한 조사. 평소 위협받은 적 있나요? 다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스 사용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스는 끊겼어요. 요금 못 내서.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 감식 결과 발화점이 창문 밖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불이 시작됐어요. 방화 가능성이 큽니다.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방화요? 네. 정확한 건 조사해봐야 알겠지만요. CCTV 확인 중입니다. 경찰이 나갔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방화. 누가? 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았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죠. 누구세요? 상대가 말했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더 캐면 다음엔 진짜 큰일 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협박.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병실로 갔어요. 다경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루는 옆 침대에서 잠들었어요. 말자는 하루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 평화로운 잠, 손목에 은팔찌, 창문 밖 하늘이 밝아왔어요. 불길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거야. 누가 방해해도 다경이 다연이든 아니든 이 아이들을 지킬 거야. 더 이상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말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긴 밤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모든 걸 태웠지만 말자의 의지만큼은 태우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수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커피 가져왔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2시 병원 대기실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말자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형사들이 다경의 병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다경 씨, 화재 관련해서 조사 좀 해야겠습니다. 저요? 왜요? 평소 금전 문제 있으셨죠? 월세 6개월 밀렸다던데. 그건 맞지만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보험 가입하셨어요? 3달 전에. 아니요, 전 보험 몰라요. 여기 기록에 다 나와 있는데요. 화재보험, 수익자 본인, 보험금 5천만 원. 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제가 가입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에요. 말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현, 그 자식이 다경 몰래 보험을 가입시킨 거였어요.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날 밤 몇 시에 주무셨어요? 11시쯤요. 창문은 잠갔나요? 아마도. 잘 기억이. 불이 난 걸 언제 알았어요? 연기 냄새에 깼어요. 그리고 다경의 목소리가 흐느껴졌습니다. 형사들이 나왔어요. 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건물 주시죠? 잠깐 얘기 좀. 말자는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 세입자랑 평소 관계 어땠습니까? 월세 못 받아서 안 좋았어. 혹시 세입자가 일부러 불지를 동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자는 형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니, 그 여자 아니야. 아이 데리고 있는데 제정신으로 불지를 리 없어. 하지만 보험금이 그건 누군가 몰래 가입시킨 거라고. 재개발 조합 쪽을 조사해봐.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재개발 조합이요? 왜요? 박도현.
조합이사, 그 사람 조사해.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말자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다경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경이 고개를 돌렸어요. 사장님, 경찰이 절 의심해요. 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신경 쓰지 마. 오해야. 하지만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보험도 왜 불이 났는지도. 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그녀를 봤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맑았어요. 하지만 정말 확실할까요? 혹시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요? 말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 6시, 다경이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말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3층 빈방에 있어. 잠깐이라도. 하지만 하루 생각해. 애 데리고 거리에서 잘 거야? 다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3층 빈방. 원래 창고였던 곳. 말자가 간단히 정리했어요. 이불 한 채, 작은 옷장. 다경이 하루를 재웠습니다. 녀석은 지쳐서 금방 잠들었어요. 말자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지역 뉴스가 나왔습니다. 후암동 반지하 화재 사건, 경찰 방화 가능성 조사 중, 세입자 김다경 씨에 대한 조사 계속. 화면에 반지하 모습이 나왔어요. 검게 그을린 벽. 말자는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다음 날 아침, 골목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슈퍼 앞.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세입자가 일부러 불 질렀대. 보험금 타려고. 월세도 못 내는 주제에 뻔뻔하게. 그 집 건물주가 미쳤나 봐. 그런 애 집에 들였다며? 수달이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멈춰 섰어요. 아줌마들, 그거 루머예요. 증거도 없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뉴스가 다 맞는 줄 알아요? 저 직접 봤거든요. 그 여자 아이 안고 정신없이 나왔어요. 범인이 그럴 리 없잖아요. 아주머니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젊은 애가 뭘 알아.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수달은 한숨을 쉬었어요.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청, 뿔뿔의 사무실,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 세입자 당장 내쫓아요. 우리 동네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지는데 재개발도 그것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뿔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김다경 퇴거 명령 건의서, 주민들이 올린 민원. 뿔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니,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 보자니, 법이 안 보이고, 혼잣말이었어요. 오후, 말자의 집, 다경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루를 데리고, 사장님, 저희 나가야 할까요? 왜? 동네 사람들 시선이 부담되실 것 같아서요. 말자는 다경을 봤습니다. 정말 나가라고 해야 할까요? 이 여자를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은팔찌, 1996년 여름, 병원 앞 유기암,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혹시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혹시 팔찌를 어디선가 훔친 거라면, 혹시 다경이 정말로 방화범이라면, 말자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하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녀석이 말자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 말자는 하루를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눈. 그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인연은 끊을 수가 없어. 말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일주일만 더 있어.
그동안 생각해보자. 너도 나도. 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말자는 돌아섰습니다. 믿을까 말까? 도울까 말까? 가족일까 남일까?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찾을 시간이. 3일 후 오전 10시 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침착하고 공손했습니다. 윤말자님 맞으시죠? 서울대병원 검사실입니다. 검사실요? 네. 화재 당시 연기 흡입 검사 관련해서요. 추가 검사 제안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전 검사 안 받았는데요. 남자는 잠시 당황한 듯 말을 바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건물주로 등록된 연락처라서요. 혹시 혈연 확인 검사 필요하시면 무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말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혈연 확인, DNA 검사, 언제 가면 돼요? 내일 오전 아무 때나 오시면 됩니다. 별관 2층 유전자 검사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자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별관, 낡은 건물이었어요. 복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2층 끝, 작은 진료실, 문패에 유전자 검사실이라고 써 있었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8쯤. 명찰은 없었어요. 앉으세요. 간단합니다. 체열만 하면 돼요. 남자는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말자는 읽지 않고 서명했어요.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피가 빨려나갔어요. 3분이면 끝났습니다. 결과는 3일 뒤 나옵니다. 그렇게 빨리요? 특별히 빨리 처리해드리는 거예요. 남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말자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3일 후 아침, 택배가 왔습니다. 병원 로고가 찍힌 봉투.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뜯었어요. 한 장의 서류, DNA 검사 결과, 눈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결론 부분, 혈연 관계 없음. 말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말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역시 아니었습니다. 다경은 다연이 아니었어요. 은팔찌는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텅 비었어요.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병원 로고는 있는데 담당 의사 서명이 없었습니다. 발급 날짜가 수기로 적혀 있었어요. 도장도 없었습니다. 공식 서류치고는 너무 허술했어요. 말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전화했어요. 유전자 검사실 좀 연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엔 그런 부서가 없는데요. 별관 2층에 있던데요. 별관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라 사용 안 합니다. 출입도 제한돼 있고요. 말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았습니다. 가짜 검사, 가짜 결과지.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말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왜 거짓 결과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진짜 결과가 나오면 곤란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경이 정말로 다연이기 때문에. 말자는 사설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그 남자 찾아줘. 가짜 의사. 병원 CCTV 확보하고 도연이랑 연결고리 찾아.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3층 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경이 나왔어요. 네. 말자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 진짜로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네. 너 혹시 어릴 때 병원에서 발견됐다고 했지? 정확히 어느 병원이야? 다경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산부인과 암 유기암이었다고 들었어요. 말자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다연이 사라진 바로 그 병원. 고아원 기록 남아있어? 아니요. 화재로 다 탔대요. 2000년에. 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러세요? 말자는 한참 다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나 너 도울 거야. 누가 불 질렀는지, 왜 너한테 보험을 씌웠는지 전부 밝혀낼 거야. 사장님? 그리고 내 출생의 비밀도, 내가 정말 누군지도. 다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자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의 유품 상자, 은팔찌, 비디오 테이프, 사진들, 그리고 오래된 명함 한 장, 사설 탐정. 말자는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던 시간은 끝났어요. 말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탐정 사무실로 향했죠. 택시 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방해해도 상관없었어요. 협박 전화가 오든, 도연이 막든, 경찰이 의심하든, 말자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29년, 딸을 잃고 산 긴 세월.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진실이 뭐든 결과가 어떻든 말자는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의무니까요. 그날 오후 3시, 말자는 3층 빈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다경과 하루가 편의점에 간 사이, 침대 밑을 쓸다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죠? 아이 글씨, 삐뚤삐뚤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도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하루가 쓴 거였습니다. 할머니께 저번에 불났을 때 구해줘서 고마워요. 무서웠는데 할머니가 있어서 안 무서웠어요. 엄마가 아프면 무섭거든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면 좋겠어요. 은팔찌처럼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말자는 편지를 든 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저몄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하지 마. DNA 결과는 분명했어. 남이야 남.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편지를 구기지 못했어요. 다시 펼쳤습니다. 고이 접었죠. 서랍에 넣었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경과 하루가 돌아왔어요. 하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빵 샀어요. 녀석이 봉지를 내밀었어요. 말자 것도 샀다고 했습니다. 말자는 받았어요. 고맙네. 하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자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그 순간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웃음이었어요. 다연을 안았을 때 저녁 6시 말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찌개. 다경이 나왔어요. 제가 할게요. 됐어. 앉아있어. 하지만 빚진 거 없어. 밥 먹고 싶어서 하는 거야. 말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손길은 따뜻했어요. 국을 퍼담았습니다. 반찬을 올렸죠. 식탁에 놓았습니다. 하루 불러. 다경이 하루를 데려왔어요.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풍경이었어요. 건물주와 세입자, 빚쟁이와 빚진 사람. 그런 관계인데
지금은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하루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 요리 잘하시네요. 대충 한 건데 뭘. 다경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감사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식사 후 하루가 숙제를 했어요. 거실 탁자에서 말자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거실이 보였어요. 하루가 뭔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가족 그리기였나 봐요. 3명을 그렸어요. 할머니, 엄마, 나.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말자는 그림을 보며 멈췄습니다. 설거지 물이 손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그날 밤 9시 수달이 찾아왔습니다. 택배를 들고 사장님 앞으로 왔는데 집에 안 계셔서요. 말자는 받았어요. 사설탐정이 보낸 거였습니다. 수달이 하루를 봤습니다. 야, 꼬마. 뭐 그려? 가족이요. 오, 잘 그렸네. 근데 여기 할머니야? 네. 우리 할머니. 수달이 말자를 봤어요. 말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좋은 할머니시지? 네. 짱 좋아요. 하루가 웃었습니다. 말자의 가슴이 또 저몄어요. 수달이 종이 비행기를 접었습니다. 하루에게 날리는 법을 가르쳤어요.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이 집에 웃음이 돌아온 게 29년 동안 조용했던 집, 딸을 잃고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았던 빈집. 이제는 아이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수달이 돌아가고 나서 말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택배를 뜯었어요. USB와 서류들, CCTV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재 당일 밤, 재생했어요. 골목 입구, 검은색 벤이 섰습니다. 남자가 내렸어요. 얼굴이 흐릿했지만 체형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현, 남자는 반지하 창문 쪽으로 갔어요. 뭔가를 부었습니다. 인화성 액체, 그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말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증거였습니다. 다음 파일, 차량 번호판 확대, 선명했어요. 도연의 차 번호, 말자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량 소유주 조회, 박도현, 그날 밤 후암동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또 다른 서류, 김다경 보험 가입 내역, 다경이 모르는 사이 가입된 화재보험, 5천만 원, 가입 대리인 박도현, 말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도연이 범인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방화. 말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도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말자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어요. 다경이 하루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자장가를 불렀어요. 낮은 목소리. 하루가 잠들었습니다. 다경이 이불을 덮어줬어요.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다경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말자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여자가 다연이든 아니든, 저 아이가 진짜 손자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가족이 아니면 뭔가요? 일주일 후, 후암동 골목에 소문이 번졌습니다. 세입자가 일부러 불 질렀대요. 보험금 노리고 그런 애를 집에 들여놓다니. 건물주도 정신이 나갔나 봐. 슈퍼 앞. 아주머니들이 모여 수군댔어요. 다경이 하루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어요. 저기 간다. 뻔뻔하게. 다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가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편의점. 수달이 재고 정리를 하다 말고 나왔습니다. 아줌마들 루머 퍼뜨리는 거 명예훼손 아세요? 고소당하면 벌금 1,000만 원이에요. 뭐, 젊은 애가 어른한테. 어른? 나이만 먹으면 어른이에요? 증거도 없는데 함부로 떠들어대는 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수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코웃음 쳤어요. 하여튼 요새 애들은. 수달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여러분, 후암동 가짜뉴스 알려드립니다. 세입자 방화설. 완전 거짓말이에요. 화면에 대고 몸개그를 했습니다. 엉뚱한 춤.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여자 아이 안고 정신없이 나왔어요. 범인이 그럴 리 없잖아요. 댓글이 달렸어요. 대부분 차가웠습니다. 키읔키읔 오지랖. 세입자 편들다 너도 욕먹는다. 수달은 개의치 않았어요. 방송을 끄고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구청. 뿔뿔의 사무실. 민원 서류가 쌓였습니다. 전부 김다경 퇴거 요구. 뿔뿔은 한숨을 쉬었어요. 도장을 꺼냈습니다. 허공에 꽝꽝 찍는 신용을 했어요. 명예훼손 스티커 발부. 가짜뉴스 금지 스티커 발부. 혼잣말이었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이상하게 봤어요. 뿔뿔씨 괜찮아요? 네. 법대로 하면 사람이 안 보이고 사람 보면 법이 안 보이고. 뿔뿔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반려 도장을 찍었어요. 근거 불충분. 오후 2시 말자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USB를 제출했어요. 형사가 영상을 봤습니다. 도연이 불을 지르는 장면. 이건 결정적 증거네요. 체포해요. 당장. 절차가 있습니다. 영장 신청하고. 그 사이에 도망가면 어쩔 건데요? 말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형사는 난처한 표정.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말자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답답했습니다. 오후 4시 말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하루가 있었어요.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엄마는 편의점 갔어요. 말자는 하루 옆에 앉았어요. 그림을 봤습니다. 집 그림이었어요. 세 사람이 손잡고 있는. 할머니, 이거 우리 집이에요. 그래. 할머니랑 엄마랑 나. 가족이에요. 하루가 웃었습니다. 말자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루야. 네. 내 팔찌. 그거 어디서 났는지 기억나? 하루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내 엄마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 네. 병원에서 주었대요. 말자는 하루의 손목을 봤습니다. 팔찌. 햇빛에 반짝였어요. 자기 손목의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저녁 6시. 다경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편의점 갔다가 사람들한테 욕 들었어요. 뭐라고? 불지른 년이 뻔뻔하게 돌아다닌다고. 다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자는 주먹을 쥐었어요. 신경 쓰지 마. 곧 다 밝혀질 거야. 하지만 하루가 유치원에서도 놀림받았어요. 친구들이 불지른 집애라고. 다경이 무너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말자는 다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동네 사람들 모아. 전부, 네, 진실을 밝힐 거야.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 더 이상 못 봐. 말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후암동 주민센터 앞. 사람들이 모였어요. 말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노트북. 다들 잘 들어. 세입자 김다경이 불 질렀다고 떠들어댔지? 거짓말이야.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증거 있어요? 있지. 여기. 말자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인화성 액체를 붓는 장면, 불을 붙이는 장면.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저 사람 누구야? 재개발 조합 이사 박도연이야. 보험금 노리고 일부러 불 지른 거야. 헐. 그러니까 다시는 김다경한테 함부로 하지 마. 피해자라고. 알았어? 말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수달이었어요. 역시 사장님, 사이다. 뿔뿔도 나타났어요. 손에 A사 용지. 후암동 주민 여러분, 명예훼손주의 안내문 배포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 조치 가능합니다. 뿔뿔이 서류를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말자는 돌아섰습니다. 다경이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자는 다가갔어요. 이제 괜찮아. 내 명예는 내가 지켰어. 사장님, 정말 됐어. 그만 울고 집 가자. 두 사람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루가 뛰어나왔어요. 엄마를 안았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래간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틀 후, 하루가 열이 났습니다. 새벽부터 끙끙 앓았어요. 다경이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죠. 하루야, 괜찮아? 하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경은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전 8시, 다경이 말자를 깨웠습니다. 사장님, 하루가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말자는 옷을 입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하루를 진찰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지시했어요. 1시간 뒤, 의사가 다경을 불렀습니다. 별도 상담실로 안내했죠. 말자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경의 손이 떨렸어요. 의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루군 급성 백혈병입니다. 다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혈병? 뭐? 네.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합니다. 골수 이식이죠. 말자는 숨이 막혔어요. 치료하면 나아요? 이식만 성공하면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 의사가 다경을 봤어요. 어머니께서 먼저 적합성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다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니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HLA 타입이 맞지 않습니다. 반일치도 안 돼요. 다경은 무너졌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말자가 부축했습니다. 다경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떻게? 하루가, 내 아들이. 말자는 다경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꼭 안았어요.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말자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와 다경은 병원에 남았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택배 기사였습니다. 발신인 불명. 봉투 하나. 말자는 뜯었어요. 안에는 사진 한 장. 다경과 도연이 함께 찍힌 사진. 카페였어요.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뒷면의 날짜. 화재 일주일 전.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경이 도연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함께 찍은 사진. 웃는 얼굴. 혹시 공모자는 아닐까요? 말자는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믿었는데, 지켜주려 했는데, 혹시 속은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경이었어요. 사장님, 하루 상태가 나빠졌어요. 빨리 오세요. 말자는 재킷을 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하루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지만 약했습니다. 말자는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작은 손자, 아니, 손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경이 다연이 아니라면, 하지만, 말자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골수 기증자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말자가 물었어요. 저도 검사 받을 수 있나요? 혈연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HLA 일치 확률은 낮지만요. 해보고 싶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말자는 체열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3일 뒤 나온다고 했어요. 3일 후,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표정이 놀라웠어요. 이게 완전 일치네요. HLA 10신 매치.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혈연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혹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지 않으세요? 말자는 숨을 멈췄어요. 완전 일치. 혈연이 아니면 불가능. 그럼 다경이 정말로 다연인 겁니까? 가짜 DNA 검사, 조작된 결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말자와 다경이 마주봤어요. 다경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뜻이에요? 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혹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29년, 잃어버린 딸, 찾았습니다.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경도 알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설마, 제가, 그래, 넌, 내 딸이야. 다연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29년 만에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말자는 사진을 꺼냈어요. 다경과 도연. 이건 뭐야? 너 도연이 알고 있었어? 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원 복도. 말자가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이랑 찍은 거잖아. 거짓말했어? 다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뭐야? 공모자였어? 나 속인 거야?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어요. 다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석 달 전에 보험 가입하라고 찾아왔어요. 거절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서 한 번 만났어요. 카페에서. 그래서 협박했어요. 월세 밀린 거 알고 있다고. 빌라에서 쫓아내겠다고. 무서웠어요. 다경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그래도 보험은 안 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 가입시킨 거예요. 말자는 다경을 똑바로 봤어요. 진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무서웠어요. 하루 생각하면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요. 말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했어요. 그때 중환자실 모니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루였어요. 의사와 간호사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다경이 유리창에 달라붙었어요. 하루야. 안에서 응급처치가 시작됐습니다. 녀석의 작은 몸이 침대 위에서 떨렸어요. 5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다경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말자는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제가 기증자예요. 빨리 수술하면 안 돼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 일주일이요?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떡해요? 말자의 외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집에 돌아왔어요. 다경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깜짝 놀라 불을 켰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고모, 오랜만이네요. 말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어?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 도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경찰이요? 고모, 아직도 모르세요? 증거 없어요. CCTV, 제 얼굴 안 나왔잖아요. 번호판? 차 도난 신고했어요. 말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내가 불질렀어. 내가 다 알아. 증명 못하잖아요. 법정에서 못 써요. 그리고 고모.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말자에게 다가왔어요. 김다경, 그 여자 믿어요? 전과 있는 거 아세요? 뭐? 사기죄요. 2년 전에 보험 사기 공범이었어요. 집행유예 받았죠. 말자는 숨이 막혔어요. 거짓말. 경찰청 전과 조회해 보세요. 다 나와요. 그 여자가 고모를 노린 거예요. 처음부터. 도연은 문으로 갔습니다. 나가면서 말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으면 또 당해요. 29년 전처럼. 문이 쾅 닫혔습니다. 말자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말자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에게 물었어요. 김다경, 전과 있어요?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2023년 보험 사기 공범. 집행유예 2년. 말자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진짜였습니다. 다경이 범죄 전과가 있었어요. 보험 사기. 모든 게 계획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말자를 노린 걸까요? 은팔찌도 어디선가 훔친 걸까요? 말자는 혼란스러웠어요. 오후, 병원. 말자는 다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전과 있다며. 보험 사기. 다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믿어주실 것 같았어요? 전과자가 억울하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다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시킨 거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보험금 타려고 사고를 낸 줄. 경찰이 왔을 때 알았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죠. 공범으로 걸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루 아빠예요. 그 남자, 돈 받고 도망갔어요. 저만 남았어요. 전과자 낙인 찍히고. 말자는 다경을 봤습니다.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두 사람이 뛰어갔어요. 하루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다경이 울부짖었어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말자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게 연기일까요? 아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엄마. 저게 가짜일 수 있을까요? 말자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뭐든 저 아이부터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그날 밤 11시 중환자실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하루의 심박수가 떨어졌어요. 산소 포화도도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어요. 다경이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야, 하루야. 말자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의사가 심장 충격기를 준비했습니다. 녀석의 작은 가슴에 패드를 붙였어요. 충전, 방전. 하루의 몸이 튕겼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여전히 평평한 선. 다시 충전, 방전, 또 튕겼습니다. 이번엔 작은 신호가 나타났어요. 불규칙하지만 뛰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말을 흐렸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수술 못하면. 다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어요. 제발, 제발이요. 말자는 다경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포기하지 마. 하지만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한다는데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새벽 1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말자 씨, 중요한 증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세요? 말자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어요. 조사실, 경비원 용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후암동 빌라 경비원. 형사가 말했습니다. 용태식 씨가 증언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용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어요. 그날 제가 봤습니다. CCTV 원본이에요. 백업해둔 겁니다. USB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도연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모자를 벗은 순간이 찍혔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녹음했습니다. 음성 파일을 틀었어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 밤엔 CCTV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사례 드릴게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 개인적인 일 좀. 반지하 쪽에. 안 됩니다. 안전상 100만 원 드릴게요. 침묵. 그리고 용태식의 대답.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용태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돈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양심에 찔려서 백업을 몰래 해뒀어요. CCTV를 끈 척했지만 실제론 다 녹화됐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체포영장 발부 가능합니다. 말자는 안도했어요. 증거가 생겼습니다. 당장 잡으세요. 그 자식? 새벽 작전 들어갑니다. 새벽 3시 경찰이 도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말자도 따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문을 부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옷들이 급하게 빠져나간 흔적. 책상 서랍도 뒤져진 채 도망갔습니다. 형사가 무전을 보냈어요. 도주 가능성, 공항, 터미널 수배. 말자는 주저앉았어요. 늦었습니다. 오전 6시 말자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경이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잠들지 못한 얼굴. 도연 잡았어요?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갔어. 그럼 끝인 거예요? 처벌도 못 받고? 경찰이 추적 중이야. 곧 잡을 거야. 하지만 말자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2사람이 일어섰어요. 하루군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수술 못하면. 오늘이요? 준비 시간이 일주일 필요하다며요? 응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아요. 고령 기증자는 수술 중 심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자를 봤어요. 67살. 솔직히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어요. 하세요. 하지만 아이 살리는 게 먼저야. 나야 늙은이고. 다경이 말자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엄마. 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안 죽어. 살아서 너랑 하루 지킬 거야. 말자는 다경을 안았습니다. 꼭 29년 만에 제대로 안았어요. 오전 10시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말자가 가운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술대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다경이 울고 있었어요. 수달과 뿔뿔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님, 꼭 돌아오세요. 수달이 외쳤어요. 법대로 마음대로 다 잘 되실 거예요. 뿔뿔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자는 손을 흔들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어요. 말자의 눈앞에 남편이 보였습니다. 창수가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말자야. 딸도 찾고 손자도 살리고 이제 됐어. 말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안 가. 조금만 더 있다 갈게.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술 3시간째. 복도 대기실. 다경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수달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누나, 사장님 괜찮으실 거예요. 강한 분이잖아요. 다경은 고개를 저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장님은 누나를 선택한 거예요. 가족을 선택한 거라고요. 뿔뿔이 안내문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마음이 안 보이고 마음대로 하면 법이 안 보이지만 오늘만큼은 둘 다 통할 거예요. 그때 수술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나왔어요. 보호자분, 응급 상황입니다. 다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기증자분 심전도가 불규칙합니다. 심장이 버티질 못하고 다경은 수술실 문 앞으로 뛰어갔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안에서 의료진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혈압 떨어집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평평해집니다. 다경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엄마. 제발. 수달과 뿔뿔이 다경을 붙잡았어요. 수술실 안. 말자의 심전도가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B- 하는 소리. 의사가 외쳤어요. 제세동기. 간호사가 패드를 말자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충전. 방전. 말자의 몸이 튕겼어요. 심전도를 봤습니다. 여전히 평평했어요. 다시 충전, 방전, 또 튕겼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어요. 의사는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작은 신호가 나타났어요.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안도했어요.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골수 채취가 재개됐습니다. 의식 속 말자는 남편을 봤어요. 창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됐다, 말자야. 이리 와. 말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야. 손자 웃는 얼굴 못 봤어. 딸이랑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봤어. 힘들잖아. 힘들어도 가야지. 가족이잖아. 창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답게 하렴. 빛이 사라졌어요. 5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골수 채취 성공했습니다. 다경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괜찮아요?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중간에 심정지가 있었지만 소생했어요. 다만 앞으로 이틀이 고비입니다. 볼 수 있어요? 잠시 후에 가능합니다. 같은 시각, 다른 수술실, 하루의 골수 이식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말자의 골수가 녀석의 몸에 주입됐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봤어요. 거부 반응 없습니다. 순조롭습니다.
이식이 완료됐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 말자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어요. 다경이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엄마. 말자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웃었어요. 하루는 수술 잘 됐어요. 이제 회복만 기다리면 돼요. 말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살았구나. 엄마도 살았잖아요. 우리 다 살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떨리는 손.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박도연 체포했습니다. 형사가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어요. 출국 직전이었습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와요. 내가 보게. 1시간 후 병원 로비. 도연이 수갑을 찬 채 끌려왔어요. 말자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산소통을 달고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모,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내가 죄송한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러질 말았어야지. 말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살려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미안해서 될 일이야? 사람 죽일 뻔했는데? 도연은 울먹였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조합 횡령한 게 들통날 것 같았고 보험금으로 메우려고. 그래서 방화? 그래서 내 딸과 손자를 죽이려 했어? 몰랐어요. 그 여자가 고모 딸인 줄은. 말자는 손을 들었습니다. 도연의 뺨을 때렸어요. 힘은 약했지만 소리는 컸습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알아? 피 안 섞였어도 가족이야. 마음으로 이어지면 가족이라고. 넌 내 조카였어. 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 그런데 내가 뭘 했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호송차로. 말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경이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쉬셔야 해요. 응. 두 사람은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 끝. 하루의 병실이 보였습니다. 녀석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깨어난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하루가 깨어났습니다. 완전히.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녀석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다경이 죽을 떠먹였어요. 하루야, 맛있어? 응. 근데 엄마. 왜? 할머니는 언제 와? 다경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 거야. 할머니도 아프셨거든. 할머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응. 할머니가 너 살려주셨어. 하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목에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할머니랑 나랑 같은 팔찌야. 가족이야. 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후 2시 말자가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하루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그래, 우리 하루. 이제 괜찮아? 응. 다 나았어요. 할머니가 살려줬어요. 말자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녀석의 따뜻한 체온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응. 진짜 가족이야. 피로 이어진 거예요? 말자는 다경을 봤습니다. 다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할머니는 내 엄마의 진짜 엄마야. 그럼 넌? 할머니 손자. 하루가 웃었습니다. 말자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저녁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정식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윤말자와 김다경. 모녀관계 확률 99.99%. 다경이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진짜 확실한 거죠? 확실해. 넌 내 딸이야. 다연이.
말자가 다경의 손을 잡았어요. 29년 동안 미안했어. 못 찾아줘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잘하자. 엄마 노릇. 네. 두 사람은 오래 안았습니다. 29년의 공백을 채우듯 이틀 후 말자와 다경이 퇴원했습니다. 하루는 일주일 더 입원 관찰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후암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이 보였어요. 반지하는 여전히 그을린 채였습니다. 말자가 말했습니다. 반지하는 못 쓰겠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하지만은 무슨. 가족인데 따로 살아? 다경은 눈물을 닦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거야. 3층 집. 빈 방을 정리했습니다. 말자가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 유품 상자, 은팔찌 2개를 꺼냈습니다. 이제 3개가 필요하겠네. 3개요? 응. 너 하루. 가족 팔찌. 말자는 팔찌 제작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1개 더 만들어 달라고. 일주일 후 하루가 퇴원했습니다. 3층 집 거실. 3사람이 앉았어요. 말자가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로 만든 은팔찌. 자, 하루야. 이제 우리 셋 다 같은 팔찌 차는 거야. 하루가 팔찌를 받았어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3사람이 나란히 손목을 내밀었어요. 똑같은 은팔찌, 같은 문양.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하루가 물었습니다. 말자와 다경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진짜 가족이야. 저녁 식사. 말자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다경이 밥을 지었어요. 하루가 수저를 놓았습니다. 3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밥을 먹으며 말자가 말했습니다. 다경아. 네, 엄마. 이제 진짜 이름으로 살자. 김다경 말고 윤다연으로. 다경은 멈칫했어요. 제가 윤다연으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하지만 30살까지 김다경으로 살았는데. 상관없어. 호적 정정하면 돼. 법적으로도 윤다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식사 후 거실. 하루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크레파스로 3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배경은 집. 하늘에는 해가 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예쁘다. 이제 안 헤어지죠? 응. 절대 안 헤어져. 말자는 남편 사진을 봤어요.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봤어? 다연 찾았어. 손자도 얻었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어요. 밤. 하루가 잠들었습니다. 말자와 다경이 거실에 앉았어요.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살아요? 뭐 하고 싶어? 저는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싶어요. 반찬 가게요.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말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지. 1층 빈 공간 있잖아. 거기 가게 차리자. 정말요? 그럼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가게. 다연의 집. 어때? 다경이 울먹였어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후암동 골목. 가로등 불빛. 조용한 밤. 불길이 모든 걸 태웠지만 가족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29년 만에 3개월 후 봄. 법정. 도연의 선고 공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도연. 방화,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업무상 횡령.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도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방청석에 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다연과 하루도 함께.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는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도연이 돌아봤어요. 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는 아니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연이 말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끝났어. 진짜로. 하루가 말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 가요. 그래. 집 가자. 후암동 골목. 1층에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다연의 집.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유리창에는 메뉴판. 김치, 나물, 조림, 찌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전 10시. 가게 오픈. 말자가 앞치마를 맸어요. 다연이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하루가 계산대 옆에 앉아 숙제를 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수달이었어요. 사장님, 오픈 축하드립니다. 와, 간판 예쁘다. 손에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행운목. 오래오래 번창하세요. 말자가 받았어요. 고마워, 수달아. 내가 없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못 왔어. 에이, 제가 뭐려. 그냥 당연한 거 했죠. 수달이 반찬을 샀습니다. 김치 한 통, 나물 2개. 아, 그리고요. 오늘 특선 메뉴가 뭐예요? 다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용서김치예요. 용서김치요? 네. 서로 용서하고 사는 맛이에요. 수달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완전 사이다. 그거 주세요.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전에 다연을 의심하던 사람들, 어색하게 들어왔어요. 저기, 김치 하나. 말자가 포장했습니다.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저번엔 미안했어요. 오해해서.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후 2시. 뿔뿔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 다연 씨, 호적 정정 완료됐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윤다연이세요. 다연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윤다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법대로 했더니 마음도 따라오네요. 축하드려요. 뿔뿔이 반찬을 샀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 방지 스티커를 가게 문에 붙였어요. 이 동네는 제가 지킵니다. 가짜뉴스 금지. 모두 웃었습니다. 저녁 6시. 장사를 마쳤습니다. 셔터를 내렸어요. 세 사람은 3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준비. 말자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다연이 밥을 지었습니다. 하루가 식탁을 닦았어요. 할머니,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우리 가게 계속할 거예요? 그럼. 할머니 죽을 때까지. 하루가 웃었습니다. 저도 크면 도와줄게요. 그래. 우리 손자가 물려받아야지. 식사를 시작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다연이 말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 산소 갈까요? 그래. 가자. 아빠한테 다연 찾았다고 알려줘야지. 하루도 데려가요. 할아버지 처음 뵙는 거예요. 하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릴래요. 말자는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 선반 위. 속으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겼어.
29년 걸렸지만 가족 되찾았어.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후암동 재개발 사기 사건, 피고인 징역 12년 확정, 피해자 구제 절차 시작. 말자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이제 안 봐도 돼. 끝났으니까. 다연이 말자 옆에 앉았어요.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하루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았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세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손목에 은팔찌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으로 후암동 골목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조용한 밤, 저 멀리 다연의 집 간판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불길이 모든 걸 태웠던 골목. 이제는 가족의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자는 눈을 감았어요. 29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1년 후, 용산 후암동, 오후 3시, 따뜻한 봄바람이 골목을 지나갑니다. 다연의 집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동네 맛집이 됐습니다. 말자가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어요. 68살. 주름은 깊어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다연이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30살. 이제는 윤다연으로 당당히 살았습니다. 하루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7살. 초등학교 1학년. 교복 차림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엄마, 나왔어요. 말자가 녀석을 안았습니다. 우리 손자 학교 재밌었어? 응.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와, 우리 하루 천재네. 하루가 손목에 은팔찌를 자랑했어요. 친구들이 이거 예쁘다고 했어요. 할머니랑 엄마랑 나랑 똑같은 거라고 했더니 부러워했어요. 말자는 자기 손목에 팔찌를 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팔찌 특별한 거예요? 네. 가족 팔찌예요. 세 사람이 같이 차는. 와, 멋지다. 어디서 샀어요? 특별 주문 제작이에요. 세상에 이것만 있어요. 손님이 감탄했습니다. 저녁 6시. 장사를 끝냈어요. 셔터를 내렸습니다. 수달이 찾아왔어요. 이제는 편의점 점장이 됐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대박이셨죠? 저 김치 하나 포장해 주세요. 아이고, 수달아. 또 왔어? 어제도 사갔잖아. 맛있어서요. 저희 엄마가 이 김치 아니면 안 드신대요. 뿔뿔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주무관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어요. 다연 씨, 재개발 최종 승인 났어요. 주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정말요? 네. 건물 안 부수고 리모델링 하는 걸로 확정됐어요. 법대로 마음대로 둘 다 통했죠.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3층 거실에 앉았어요. 하루가 숙제를 했습니다. 받아쓰기 연습. 다연이 내일 장사할 반찬을 준비했어요. 말자는 남편 사진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죠. 여보, 잘 보고 있지? 우리 이렇게 잘 살아. 다연이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 산소 가요? 그래. 가자. 하루도 데려갈게요. 할아버지 좋아하실 거예요. 주말 아침, 세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의 산소가 있는 산으로 묘지에 도착했어요. 잔디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말자가 꽃을 놓았어요. 절을 했습니다. 다연도 절했습니다. 하루도 따라했어요. 할아버지, 저 하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연 찾았어. 29년 걸렸지만, 그리고 손자도 생겼어. 하루라고 해. 착한 녀석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다 행복해. 여보도 편히 쉬어.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딸이랑 손자 잘 키워야지. 다연이 말자를 않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하루가 묘비를 만졌어요. 할아버지, 우리 가게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오시면 제가 대접할게요. 말자와 다연이 웃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말자가 말했어요. 29년 전에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 딸도, 남편도, 희망도.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돌아왔더라. 다른 모습으로. 엄마, 불길이 모든 걸 태웠지만 가족은 태우지 못했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암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골목 입구. 다연의 집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말자는 한해전을 떠올렸습니다. 밀린 월세 독촉장을 들고 반지하 문을 두드렸던 오후. 은팔찌를 발견했던 순간. 모든 것의 시작. 이제는 달랐습니다. 독촉장 대신 웃음이, 의심 대신 사랑이, 남 대신 가족이. 세 사람은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을 맞잡고 들어갔습니다. 손목에 은팔찌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맑은 소리였습니다. 말자는 미소 지었어요.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것, 시간으로 이어진 것, 용서로 이어진 것, 그리고 마음으로 이어진 것. 불길이 남긴 건 제만이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선택하고 지키려는 마음이 만드는 기적인지 모릅니다. 29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말자는 불길 속에서 진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혈연이라는 증명서보다 더 강한 건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고 손을 내미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팔찌가 반짝이는 새 손목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 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형 같은 이야기였습니다.